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자 뱃살을 빼면 발기가 산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발기력이 약해지면 많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령이 좀 점점 들어가는 중년기 남성들한테서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비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부 비만, 뱃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뱃살이 어떻게 해서 발기력을 떨어뜨리는지, 또 발기부전을 유발시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 뱃살을 어떻게 하면 또 쉽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뱃살이 정체가 무엇일까? 이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뱃살의 정체는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정확히는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이 모여서 뱃살을 이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뱃살 때문에 발기력이 약해진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발기력을 떨어뜨리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뱃살이 는다,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혈관을 압박하거나 혈액의 흐름을 저항을 줘서 이 발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호르몬들, 성호르몬들의 균형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중성지방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의 외쪽으로, 혈관 외쪽으로 이 지방층들이 혈관을 압박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음경으로 내려가는 음경 동맥을 이 지방들이 위에서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혈관이 확장을 해야 발기가 되는 건데, 확장을 할 때 위에서 뭔가 무거운 지방층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압박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혈관의 내적으로 혈액 내에도 높은 중성지방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게 되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 이 혈관의 흐름에 저항을 주게 되죠. 마찰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혈관벽이 손상이 됩니다. 걸쭉한 혈액들이 그래서 마찰력 해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빠르게 동맥혈관을 지나다 보면 동맥벽에 자잘한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말초 모세혈관에 가면 이 걸쭉거리는 혈액의 조성 상태 때문에 혈관이 잘 안 밀리니까 혈류량, 말초에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이 순환 혈액량, 말초 쪽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조하려고, 요거를 갖다가 보상하려고 중심혈압을 높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이랑 발기력이 약화되는 현상은 대개는 같은 현상입니다. 같은 원인에서 비롯한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뱃살,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외쪽으로는 압박, 내쪽으로는 혈액의 흐름을 저항을 주는 문제로 인해서 발기력을 떨어뜨리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호르몬의 균형, 이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들한테도 소량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약 200분의 1 정도, 0.5% 정도의 여성 호르몬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여성 호르몬이 체성분 중에 체지방하고 연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 봤더니 높아요. 그런데도 일부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게 형성이 되면 이 남성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 중에서도 유선 증식이나 유선 발달에 도움을 주는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높게 형성이 된 분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거의 이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면서 이 젖가슴까지 이렇게 나오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훨씬 발기력의 약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뱃살이 붓고 또 중성지방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기력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뱃살을 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뱃살은 아주 쉽게 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만 잘 이해를 하면 뱃살을 어렵지 않게 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저희가 뱃살의 정체가 뭐다? 중성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성지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부분만 조금만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뱃살을 뺄 수 있는데,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뱃살 아주 쉽게 빼는 방법. 탄수화물하고 당질을 제한한다. 이 원칙을 지키시면 뱃살을 아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식사를 하실 때 가능하면 2끼 이하로 드시면 좋습니다. 한 끼나 2끼를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끼니와 2끼를 드실 때 끼니와 끼니 사이를 최소한 10시간 이상 유지한다. 인터벌을. 끼니와 끼니 사이를 최소한 10시간 이상 유지해야 중성지방을 녹여서 우리가 에너지로 전환해서 써버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원칙, 탄수화물과 당질을 제한하고, 식사를 할 때는 2끼 이하로 하되 10시간 이상의 인터벌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고요. 또 하나 이유는 구조. 우리가 이제 세포들이 일정한 생명주기가 있죠. 뭐 열흘, 15일 사는 것도 있고, 90일 사는 세포도 있고, 1년 사는 세포도 있고, 7년 사는 세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세포가 주기를 갖고 있는데, 어찌됐건 세포가 생명 주기가 있기 때문에 사멸을 한다는 뜻이고, 그 사멸된 세포를 재생산하는 새로운 세포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세포, 새로운 호르몬, 새로운 신경물질, 새로운 면역물질,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 기초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구조 영양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영양소의 구분을 하자면 크게 2가지다. 에너지 영양소 또는 구조 영양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 에너지 영양소는 크게 2가지가 우리 에너지 영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되면 이제 포도당 형태의 저분자 상태로 흡수가 되어서 요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탄수화물이나 당질, 포도당 같은 당질을 제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에너지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어떤 것들이 탄수화물이에요? 밥, 빵, 면,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각종 곡물입니다. 곡물. 뭐 현미까지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이 곡물류들이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에너지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들은 뭐가 있느냐? 자, 버터,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기름의 라드,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이런 오일들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 지방의 종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 버터 열심히 드시고, 코코넛을 드시고, 돼지고기 막 매일같이 돼지고기를 밥처럼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뭘 먹습니까?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떡이나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곡물을 먹죠. 그래서 항상 이 탄수화물 과잉이 되기가 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에너지 영양소들이 과잉이 발생합니다. 자, 에너지 영양소가 과잉이 발생해요. 자, 100만큼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 몸에 150이 들어오면 15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 중에 100은 쓰겠죠. 100은 쓰고 나머지 50은 쓸 수가 없으니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50이라고 하는 잉여 부분을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중성지방으로 바꿉니다. 자, 중성지방은 그러니까 에너지 영양소의 과잉 부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중성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성지방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피부 밑에 피하지방의 형태로 쌓이거나 복부 안에 복부지방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 복부지방 형태로 쌓인 것들이 점점
우리가 뱃살 형태로 부풀어 올라오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은 바로 복부 지방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에너지 영양소를, 과잉된 에너지 영양소를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 에너지 영양소를 현저히 줄여버리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영양소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이셔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소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하로 드셔야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안 먹는 방법도 괜찮아요. 이하니까 요 안에는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적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이 필요한데 3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혈관 내에 떠다니는 중성지방을 먼저 녹여서 에너지원을 씁니다. 그리고 이걸 충분히 썼습니다. 혈관 내에 있는 유동성 지방을 다 대부분 썼어요. 근데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밑이나 복부에 쌓아뒀던 고형 지방을 녹여서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뱃살이 점점 줄기 시작해요. 이게 뱃살이 줄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운동은 태우는 에너지를 태우는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해도 빠지긴 빠져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넘치게 많이 저장해놨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소모적으로 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오히려 힘듦이 있고,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이 탄수화물하고 당질을 제한하는 이 원칙만 지켜내시면 아주 쉽게 뱃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운동을 조금만 곁들이기만 하시면 이 뱃살이 빠지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가속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운동 끝나고 나니까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몽땅 때려 먹었어요. 그러면 운동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운동에서 소모한 칼로리를 금방 순식간에 채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더 살찌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끊으셨다면, 운동을 하셨다면 운동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운동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지금 말씀드린 원칙만 지키시면 뱃살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자, 이걸 먹지 말라니까 그러면 쫄쫄 굶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굶으라는 얘기 아니고, 지금 여기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구조영양소들 있죠? 요거는 넉넉히 많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이 대표적인 구조영양소들이 뭡니까? 그게 이 구조영양소들은 이제 지방하고 양질의 지방하고 단백질이 이 구조가 돼주는데, 이 지방하고 단백질이 온전히 들어있는 음식들이 뭐뭐 있냐면 계란, 그다음에 치즈, 생선류, 육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넉넉히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2끼 이내로 드세요라고 할 때 한 끼가 됐건 2끼가 됐건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것들은 뭐다? 요 구조가 돼주는 구조 영양소, 대표적인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를 요걸 드시라는 거예요. 넉넉히 많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도 됩니다. 그러고도 뱃살이 빠지실 거예요. 이 주제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발기력을 높이는 식사 원칙이라는 주제로 올린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참조하시고 보시면 그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담았으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초 원칙만, 기본 원칙만 잘 지켜내시면 뱃살 정말 쉽게, 아주 손쉽게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뱃살을 잘 빼시면 발기약화의 원인이 반드시 이 뱃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년기 남성들의 상당 부분은 이 뱃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약해진 발기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는 걸 자연스럽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뱃살을 빼면 발기력이 산다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